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아, 이제 대충 끝이 났네, 그죠? 즐거운 주말에, 잠깐 카페를, 둘러보고, 또 이번 만기, 역대급이었지, 그죠? 네, 이번 역대급 만기를 한번 돌아보고, 다음 주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달 만기가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음, 또 원웨이 만기날까지도 원웨이로 보내면서 풋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풋에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콜에서 큰 손해를 받겠지, 그죠?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기 돈이 소중하다 그러면 어, 뭐 풋을 잡고 계속 버티기보다는 콜도 들어가고 풋도 들어가고 하다가 보면은 특히 막판에 풋이 272까지도 500원, 600원 하던 종목이 막판에는 10원, 20원 하다가 결국 깡통 차버렸는데요. 한 번은 당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만기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매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만기에 목을 메고 그 하루에 모든 것을 다 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뭐 때로는 오랫동안 매매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열심히 공부를 하신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 근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요. 주식은 참 간단 명료한 것 같아요. 보면요. 어, 올해 여러분들이 매매할 기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주식은 참 고마운 존재지, 그죠? 왜 고마운 존재냐 그러면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저처럼 먹고 살 수 있게 그냥 꾸준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빨리 깡통을 차게 만들어줍니다. 빨리 깡통을 차서 야 다른 걸 해라 이거지, 그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요. 질질 끄는 거거든요. 그 질질 끄는 게 여러분들 현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물 10년을 해도 질질 끄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계좌는 마이너스지, 그죠? 뭐 적게는 뭐 몇천만 원 마이너스, 많게는 몇억, 몇십억 마이너스지,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질질 끌면서 죽이니까요. 그 질질 끄는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번 돈, 또는 뭐 로또를 로또가 돼서 번 돈,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돈, 그런 건 또 날려먹게 만들잖아요.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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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그러다가 지금 같은 장 잘못 걸리면 어떻습니까? 몇십 프로 날아가면서 계좌가 토막토막 나버리지, 그죠? 특히 부실주라든가 어, 잡주, 테마주 만지는 사람들 막 그렇게 잘 버텨오다 그죠? 야금야금 까먹다가 갑자기 막 상장 폐지돼 버리면 계좌가 완전 토막 나버리지, 그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파생은 정말 명료합니다. 될 사람들한테는 많은 돈을 줍니다. 내가 비록 100만 원밖에 없었지만 하루 만에 1억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1000만 원이 하루에 10억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될 사람들한테는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빵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야, 주식시장 떠나서 다른 거 해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존재가,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가지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이고, 예,
한 가지는 퇴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남게 되면은 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끼고 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생활도 될 수 있을 거고 어, 또 내 가게의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그죠? 퇴출은 뭡니까? 그냥 잔고가 영원되는 거지. 잔고가 영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떤 잔고가 영원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퇴출이 되고 나면은 잔고가 영원이 되는데요. 이 영원의 영원이라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현금만 영원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약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현금만 영원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나머지 자산들도 다 빵원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예, 이 빵원이라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돈이 남았어요, 그죠? 날려먹을 돈이 남았잖아요. 이 돈이 남았잖아. 아직 날려먹을 수 있는 이 여유 자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가겠지, 그죠? 예,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단계를 밟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진실로 제로가 되는 거지, 그죠? 깡통을 처음 당하는 사람은요, 깡통을 처음 당하는 사람은, 자, 깡통을 처음 당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질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멈춰요.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가족들, 친구, 그 다음에 뭐 자기 집, 아파트, 땅이라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 단계를 밟고 팔아먹고 제로가 돼버리면 이제 이게 우리 파생에서의 퇴출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죠? 좀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연이 다 안타깝습니다. 예, 파생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더 안타까운 일, 즉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안타까운 일을 또 한번 겪고 나서 저도 많은 좀 고민과 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들어요. 나는 잘 벌어요. 예. 저는요, 예, 저는 여러분들 다 알지, 그죠? 잘 벌어요. 저는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내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 조금씩 수익을 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가 버는 수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배운 사람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시크릿 카페를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뭐 여러분들 우리 카페 회원들의 어, 후기들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많은 분들을 어, 많은 분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달에 한 명, 두 명 정도 하면 되는데 어, 그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을 받지는 않지만요. 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적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열심히 하지 않았던 간에 저한테 배우게 되면은 와 이런 것도 있었나? 와 이런 것도 모르고 매매를 했나? 와 이렇게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라고 생각한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생각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건 또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어, 여러분들 전부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야간 시장도 급락해서 또 급반등을 했고요. 어, 음, 미국 참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희한한 게 꼭 급락하다 급등하고 급락하다 급등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어제도 저점 대비해서 3.6%가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야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등락이 정말 심하지 그죠? 그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만기 끝났지 그죠? 만기 끝나고 나서 등락이 엄청나게 심해요 장중에.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양합은 무려 12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콜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죠? 그럼 지수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콜은 박살나 버리겠죠. 자, 지수가 올라가는데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지수가 내려가는데도 별로 수익이 안 줘요. 아, 내려가면은 박살나 버립니다. 이게 파생이지 그죠? 콜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풋은 어떻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은 박살나 버립니다. 그죠? 근데 지수가 내려와도 시세를 안 줍니다. 풋은. 높은 양압 때문에 그렇지, 그죠? 근데 금요일 날은 조금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 왜? 이 풋이 지수가 내려갈 때 시세를 많이 줬어요. 대신에 뭡니까? 대신에 올라갈 때 많이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많이 줬어요. 왜? 지금은 시장이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콜은 둘 다 시세가 별로 없었지, 그죠? 물론 잠깐 시세를 주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시세를 주지를 못했고요. 시장의 선물의 등락에 비해서 많이 못 줬고요. 근데 풋은 의외로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랐어요. 물론 막판에는 다 떨어졌지만 그죠?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시장의 방향만 보고 매매를 했어요. 시장의 방향. 올라간다 싶으면 콜 잡고 내려간다 싶으면 풋 잡고 개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만 잡으면은 2, 300% 그냥 먹거든요. 잘만 잡으면.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한 달 만에 8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3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모 회원님입니다. 엊그제 통화를 했던 우리 카페에서 저한테 열심히 배우셨던 모 회원님입니다. 4개월 동안 배우고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콜장에서 콜 잘 잡아가지고 3천만 원으로 8천만 원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욕심을 더 부렸죠. 2천만 원만 더 벌면은 1억을 모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8천만 원이 3천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3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8천만 원 벌었으면은 더 이상 매매를 안 해야지 정상이고 사실은 저한테 배웠었으면 8천만 원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그 전에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금이 8천만 원이라는 거 3천만 원이라 하는 자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옵션 투자를 3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3천만 원에 돈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8천 가지고 2천 더 버는 거는 20%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재수 좋게 1억을 벌고 잠깐 쉬었다가 또 1억 날려먹겠지, 그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언제 날려먹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 돈 날려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거를 3천만 원 다시 만들어줬다가 3천만 원을 빵원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약 2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졸업하고 나서 약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이럴 때 섭섭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배우셔 돈을 벌잖아, 그죠? 왜 이렇게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저에게 연락을 했다면은 제가 엄청나게 머쓱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돈이 썩어 남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이 3천 원짜리 뭐 쭈쭈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빨리 팔아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아니면 최소한도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이 사람한테. 지금 장은 상승이 아니고 하방이다. 차라리 그러면 8천만 원 팔고 선물로 하방을 잡아라. 그리고 들고 있어라. 그랬으면 또 1천만 원 더 먹었을 겁니다. 1천만 원 아니지. 8천만 원 잡았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더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진짜 1억 만들었지,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서 돈을 벌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드리면 사드렸지 여러분들한테 저는 얻어먹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잘 나가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잘 나갈 때는 꼭 뭡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래도 저에게 배운 사람들은요. 다행스러운 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 자리에. 퇴출 영혼 중에서요. 현금만 날려먹은 정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집도 있고 차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안 배운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 들어보면 자살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해도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혼자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로밖에 없습니다. 진짜 위로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잖아요. 투자는 뭡니까? 가진 게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는 교육도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머릿속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위로 섞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현금만 날아간 사람들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있거든요. 이분들 조만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절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은 말을 해줍니다. 내가 다 필요 없다. 너 이제부터 가지고 있는 돈 쓰지 마라. 네가 돈을 벌어라. 지금 선물 파생이 조만간에 1,000만 원으로 줄지, 그죠? 그러면 전기금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벌어온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벌어온나?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라고. 네가 1,000만 원 모으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게 돈 모아야 되는지 알아라고. 월급 300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적금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물론 저처럼 혼자 살면 가능하겠지만은 가정이 있거나 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월급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100만 원 적금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씀씀이는 버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날리는 데는 1분이면 되잖아요. 1,000만 원 벌려고 하면은 짧아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어쩌면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쇠 빠지기 적금 넣어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3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날리는 데는 1분밖에 안 되는 1,000만 원이 다시 복구하는 데는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좋다. 기술도 있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이제 마인드도 있으면 그때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그때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버리기 전에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돈을 여러분보다 적게 법니까? 저는 300% 먹을 줄 몰라서 3% 먹고 던집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뭐 매매를 뭐 100%에서 300%를 이렇게 자주 먹는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한번 먹으면은 안 팔고 객이어서 100%에서 300%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매매를 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계속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1,000만 원만 질러도 한 달이 아니고 한 번에 1,000에서 3,000만 원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달로 치면은 수억을 벌거든요, 수억을. 그죠? 수억을 벌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해도. 그러면 결국에는 100에서 300% 먹는 거를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100만 원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계속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100만 원 가지고 100에서 300% 먹느니 그냥 인생 뭐 있냐 하고 300% 3천만 원 질러버리세요. 그리고 1억 벌어가지고 그냥 1년 1년 동안 놀아라고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또 한번 이렇게 먹고서 놀고.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게 아니라면은 저처럼 그냥 꾸준하게 매일 버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먹는 사람은요. 제가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100만 원 먹고 싶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날릴 각오를 하고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도 저한테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 좀 하지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들지요? 여러분들 많이 두들겨 맞아 봤을 거 아니에요? 두들겨 맞을 때 어떤 느낌 듭니까? 죽겠지 그죠? 예, 죽을 만큼 괴롭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 나름대로 깡통을 차면서 교훈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내가 10만 원을 수익을 내겠다. 매일 10만 원 수익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만 원 날릴 각오를 해야 돼. 10배입니다. 10배. 이거는 틀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최소 맥시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최소 100만 원은 각오해야 됩니다. 손실을. 내가 10만 원 먹으려고 매수할 때는 최소한 그 10배인 100만 원 날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쪄봤는데 여러분들 손해 났을 때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손해 나야지. 100만 원 이상 손해 나야지만 팔 거잖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에 100만 원 벌겠다 하는 사람은 1,000만 원 날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FM입니다. FM. 주식시장이 FM입니다. FM.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 날리냐. 나는 뭐 대여 계좌로 100만 원 투자를 한다. 원금이 100만 원이다. 어떻게 1,000만 원 날리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도 있죠. 가끔씩. 그 여러분들은 제외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제외예요. 증거금도 못 만드는 사람은 제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대여계좌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0만원 벌겠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둑놈이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두 번은 먹을 수도 있겠죠. 어쩌다 한 번, 두 번은. 뭐 세 번, 네 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번 잘못 끌리면 깡통이지, 그죠? 백날, 백날 열심히 해봐도 우리 이거 뭡니까, 이거? 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쳇바퀴 도는 거. 못 벗어나요. 예, 가난이라는 거에서 못 벗어나요. 가난. 가난이라는 것은 꼭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돈 없는 거지, 그죠? 쪼달리는 거죠. 전거금도 없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돈 좀 벌만 하면은 대여계좌 사장이 토껴버리지, 그죠? 토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각각 호가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매도할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여업자들, 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 대여업자들 뭡니까? 한 6개월만 굴려도 뭐 40억, 50억 버는 거예요, 이게. 이거 50만 원, 100만 원 푼돈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예요? 이 대여업자들이 한 달에 4, 50억씩 버는 거예요. 요즘은 뭐 워낙 뭐 불법이니 뭐니 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얘기만 듣기로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40억, 50억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 보태준 돈이잖아요. 이게 모여가지고 40억, 5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여를 왜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설 경마장, 그죠? 경마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합니까? 그 다음에 사설 도박장, 강원랜드 있잖아요. 근데 왜 사설 도박장을 합니까? 왜 사설 도박장이요? 하는 사람들, 업자들 이유가 뭡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리 실력을 날고 기어도 돈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얘네들은 업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투자자는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대여계좌. 아무리 잘해도 100번에 한 번만 걸려봐도 끝나는 거잖아요. 100번에 한 번도 필요 없습니다. 10번에 한 번만 걸려도 끝나는 거지, 그죠? 아무리 잘해도 10만원, 10만원씩 아무리 잘 벌어놔도 한 번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거금도 있고 정상적인 매매를 할 줄 알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자금도 충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벌고자 하는 돈의 10배는요. 최소 미니멈 10배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제 경험도 아니고 제 경험도 그렇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제가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벌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벌려고 하는 돈에 이 돈만큼 10배만큼 손해날 것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항상. 왜? 그러니까 제가 빨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매매를 10번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한 달이면은 300번을 매매하지, 그죠? 그럼 1년이면은 제가 3,600번을 매매하는 겁니다. 10년이면 어떻습니까? 36,000번을 매매하는 거예요. 20년이면은 7만 번을, 7만 2천 번을 제가 매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살 날이요. 최소 30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년에 20년에 7만 번이면은 아직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제가 30년까지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17만 번을 더 거래를 총 거래가 그죠? 17만 번이 됩니다. 17만 번. 이거는 실제로 매매가 10번밖에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매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0번도 합니다. 100번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지, 그죠? 최소한 10배씩 올라가겠죠. 제가 30번을 매매한다 그러면 곱하기 3이지, 그죠? 그러면 51만 번을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투자하는 동안. 저도 투자가고 사람인데 제가 51만 번을 매매를 하죠. 미니멈으로 보겠습니다. 미니멈으로. 뭐 약하면 안 하는 날도 있으니까, 그죠? 미니멈으로 제가 만약에 약 50년 동안을 매매를 했을 때 매매했던 횟수가 17만 번 정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죠? 이 17만 번 중에서 저를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몇 프로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저의 성률은 매매 성률은 99%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1%가 부족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의 1% 정도를 치면은 저를 깡통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1만 7천 번은 온다는 얘기지. 아니지. 1만 7천 번은 아니고 10%니까 그죠? 1700번 온다는 얘기죠. 1700번. 이거는 이론상 수치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1700번이 있어요. 그럼 1700번을 나누기 50을 하면 얼마 됩니까? 나누기 5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고 그죠? 3, 5, 15 34번이다 그죠? 34번. 무슨 말 하면 1년에요. 1년에 34번의 깡통을 찰 수 있는 깡통 퇴출 또는 마인드 붕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이것도 미니멈입니다. 그죠? 최소로 봤을 때 1년에 저 같은 사람조차도 1년에 34번 정도의 퇴출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한 달로 치면 3번 정도 된다. 그죠? 한 달로 치면 3번. 3번 조금 안 되겠다. 그죠? 자, 조금 이상적으로 봤을 때요. 이 말도 안 되는 승률, 여러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승률, 99%의 승률, 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쳐도 1년에 무려 34번의 위기가 있고요. 이 34번 중에서 어느 것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있는데요. 이런 위기들 속에서요. 어떤 것이 나를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엄청난 위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12번째가 제가 잘못 걸려버리면 이런 위기가 생겨서 이 위기로 인해서 열을 받아서 몰빵을 쳐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1년 12번째일지 24번째일지 32번째일지 또는 1년 시작하는 첫날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월요일날 아침장을 참 조심하자. 여러분들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왔죠, 저한테요. 얘는 맨날 매매하지 마래. 오후장 하지 마라 그러고 월요일 아침에 매매하지 마라 그러고 만기날 만기 전주 목금 하지 마라 그러고 만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매매하지 마라 그러고 맨날 하지 마라 그래. 그럼 돈을 언제 벌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주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 공휴일 다음날 아침, 만기 끝나고 다음날 아침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99%의 승률을 가지고 있음 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퇴출시킬 수 있는 이 위기가 매년 34번 정도가 온다는 얘기죠. 34번 정도가. 이 34번 중에서 33번은 돈 5만원, 3만원 또는 뭐 10만원 날리고 그만두는 위기일 거예요. 33번은 기껏 몇만원 날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매매 횟수니까, 그죠? 그러면 뭡니까? 5만원, 10만원, 뭐 100만원 날리더라도요. 저 이거 장중에 복구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그날은 뭡니까? 플러스 마감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중에서 약 10%. 그럼 대략 3.3번이잖아요, 그죠? 17만 번 중에서 17만 번 중에서 1700번을 빼니까요. 16만 9,300번은 수익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17만 번을 매매하는 와중에 16만 9,300번을 수익 낸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이 1700번 중 1700번 이것을 50년으로 나눠 봤을 때 1년으로 약 34번. 이 34번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약 10%, 즉 1년에 3.3번은 뭡니까? 나를 이런 위기조차도 이거는 위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명제라 그랬잖아요. 내가 10만원을 먹고 싶을 때 100만원 날릴 각오를 하란 얘기예요. 내가 하루에 100만원을 먹고 싶으면은 1000만원 날릴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명제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나? 그게 아니고 이거 명제예요. 그게 명제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번은요. 33번이 이 33번은 다시 말하면 이 33번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꼭 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만원 날릴 때도 있고 1000만원 날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0만원 날리고 1000만원 날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제가 1000만원 없다고 못 삽니까? 아무 관계 없거든요. 제가 왜 원금을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느리겠지만 원금을 5억밖에 안 했는지 압니까? 왜 제가 500만원 가지고 매매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때문이죠. 이거 때문에요. 내가 500밖에 투자를 안 하면은 내가 1000만원 날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1000만원 날리려고 하면은 2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 1000만원 날리겠죠. 50%니까. 내가 원금 2000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50% 손실을 감안하면 1000만원 날리겠죠. 근데 저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5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밖에 안 되니까 뭐야? 날릴 수 있는 돈에 이 돈의 50%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죠. 제가 제 원금으로 날릴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얼마입니까? 절반 정도니까 250이란 얘기죠. 그러면 좋다. 250을 날릴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를 벌면 됩니까? 25만 원이죠. 그죠? 자, 역으로 추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25만 원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욕심을 부린다면 10배를 손해볼 수 있다 해서 250만 원 손해볼 수 있죠. 그럼 저는 250만 원 손해를 각오하고 하루에 25만 원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20거래일이잖아요. 20거래일 중에서 10일에 하루 정도는 못 번다고 가정하고 그럼 9일을 벌 수 있지, 그죠? 그럼 20일이면은 18일을 벌 수가 있습니다. 18일을 매일 25만 원을 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만 원이네, 그죠? 450만 원. 근데 요 이틀이 남아 있잖아요. 이틀은 못 번다고 얘기했으니까 10일에 하루 정도는 손해 볼 수 있거든요. 보세요. 내가 34번을 손해를 보잖아요. 34번 12개월에 34번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한 달에 몇 번이란 말입니까? 약 3 정도.
한 달에 3번 정도를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매매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수가 아니고 매매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3번을 손해를 본다니까 이 한 달 20거래일 중에서 내가 수익 나는 날 18을 빼고 못 버는 날 2일 중에서 이 3번이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 세 번을 약 이틀간 이틀 중에서 이거는 일수고 그죠? 이거는 횟수거든요. 횟수입니다. 2일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하루는 그냥 마이너스 10,000원이야. 그럼 여기서 까먹어서 44만 9천 원이 제가 그달 월 수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루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250만 원 맞아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지, 그죠? 왜? 25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250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17만 번 중에서 1700번을 날린다고 가정하면은 월로 치면은 약 3번을 손해 볼 수 있고 달로 치면은 약 이틀을 손해 볼 수 있는데 이틀 중에서 하루 걸려버리면 250만 원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250만 원 최대 10만 원, 25만 원 먹으려고 하니까 250을 날라갔다고 가정하면 이게서 빼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남죠. 그럼 저는 이번 달에 200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무려 성률 99%라는 사람의 월 수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얼마를 벌어야 될지, 얼마를 어떻게 될지를 저는 생각 안 하고 보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내가 내 매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률이 되는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매매하는지, 그리고 한 달을 매매했을 때 내가 몇 번 정도를 손해를 보는지. 근데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했잖아요. 이게 명제라고요. 당연한 명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당연한 명제거든요. 이 명제에 따라서 내가 월로 보니까 20거래일 중에서 약 이틀 정도는, 나도 사람이니까 이틀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 손해보는 횟수는 보면은 약 한 달로 보면은 3번의 손실이 있다. 3번의 손실 중에서 한두 번은 잘 넘어가도 한 번 정도는 뭡니까? 250만 원 최대입니다. 최대. 250만 원을 날릴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달은 200만 원 버는 거다. 근데 만약에 250만 원을 손해보지 않고 마이너스 70만 원으로 끝내버렸다. 다행스럽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70만 원을 빼니까 제가 300, 대략 뭐 390만 원, 뭐 380만 원, 400만 원 정도 버는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번 달은 뭡니까? 400 벌고 마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 그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들고 있고 개기고 뭐 파생해서 100% 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파생해서 100% 먹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저는 매달 벌어요. 매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맨날 10만 원, 20만 원 뛰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습게 보일 줄 몰라도 저 가만히 보시면은 매달 100%씩 이상 벌어요. 하루에 15만 원 벌어도 100%예요. 500 가지고 투자하면은. 물론 450만 원 아닙니까? 100%지 그러면.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여기서 야간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거는 뭡니까? 보너스예요. 보너스. 제가 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1년에 하루 이틀 빼고는 다 먹는, 이거는 이거하고 별개예요. 이 계산에서 별개예요. 얘는 성률이 99.9%입니다. 99.9%. 얘하고 어떻습니까? 성률이요. 0.9%나 더 높아요. 말 그대로 100번 중에서 한 번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지. 99.99%지. 99.99%. 99.999%지. 왜? 1년 동안 뭐 1년에 한 약 200거래일 중에서 약 이틀 손해 보니까요. 손해 보는 것도 내가 뭐 그날 열심히 매매인데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어갔는데 손해가 나더라. 그럼 접어버려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손실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금액이 되게 적어요. 손실 나는 금액이. 보통 통상으로 치면 10만 원 이하예요. 먹을 때도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먹지만은 날릴 때도 10만 원 이하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 먹자고 하면 250 날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야간장만큼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야간장.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안정된 생활이. 그리고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달,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면 5월 달 한 5월 10일쯤 되면 저는요, 한 달 벌 걸 다 벌어요. 요즘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정도 목표로 5만 원, 10만 원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나갑니다만은 제가 원래대로 매매를 하면은 5월 10일에서 10 한 2, 3일 정도 되면은요. 그러니까 월 초가 되면은 월 초 중반 되면은 저는 한 달 벌 거 다 벌어요. 450에서 500만 원 다 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때 열심히 다 벌어놔요. 근데 나머지 동안을 매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양압도 높고 재미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다가 돈 까먹어요, 오히려. 저는 실제로는 10일에서 15일 동안, 월 초에 10일에서 15일 동안 그 전에 이미 저는 월 수익이 끝나버려요, 사실은요. 근데 오히려 그 뒤로 5만 원, 10만 원씩 벌겠다 하다가 손해봐가지고 월 수익을 까먹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투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잘 되면은 뭡니까? 400이 아니고 잘 되면은 6, 700으로 수익 날 수도 있거든, 그달은요. 왜? 나머지 보름 동안 200만 원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 보름 동안 200 벌면 되면 하루에 10만 원만 더 벌어주면은 뭡니까? 제가 450이 아니고 6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 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방금처럼 300, 200, 300으로 그 달 수익을 끝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자주 나오는 손실은 아니지만, 근데 손실도 과학적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손실을 내는지를 과학적으로 다 십몇 년을 지났으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 제가 언제 손해를 보고 얼마를 손해를 보고 제가 얼마를 먹고자 하면 얼마를 손해를 보는지, 그게 손해 보는 날짜가 언제인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회원님, 안타까운 회원님, 3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을 순식간에 만들었다가 한두 달 만에 8천을 빵원 만들어 버렸던 거, 그런 일을 저는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 만들었을 때 이미 이분은 뭡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방금 계산을 해보세요. 자신의 승률이 몇 프로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 관리라든가 자기에 대한, 자기 투자에 대한 그 신뢰성, 자기 투자가 얼만큼 승률이 높은지에 대한 검증을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분의 승률은 약 90%입니다. 저한테 매매를 배우신 분들, 3개월 매매를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승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에서 95% 나옵니다. 열심히 배운 사람은 95%, 열심히 안 배운 사람은 90%. 그 기법만 배워도 10번 중에 9번은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번 중에 9번이라고 가정하면은 하루에 10번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17만 번 중에서 약 1만 7천 번을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걸 나누기 50년으로 가정을 하면은 한 달에 1년에 약 340번 정도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루에 10번씩 매매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죠? 그럼 1년에 340분의 손실을 보는데 이 중에서 10%니까요. 34번이 깡통을 차는 정도의 위협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 12번 중에 12개월 중에서 나누면 몇 배입니까? 한 달에 약 3번을 깡통을 찬다는 얘기예요. 알지? 1년에 34번, 한 달에 약 34번이네요. 이거 뭐 말은 승률 90%인데 그죠? 말은 승률 90%인데 이 사람의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10번을 매매한다. 하루에 10번을 매매한다고 치면은 한 달이면은 300번이잖아요. 그죠? 300번 중에서 약 34번이 뭡니까? 깡통 찰 수 있는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중에서는 이렇게 내가 벌고자 하는 돈의 10배 정도를 날리는 날도 있을 거고,
또는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달에 34번이나.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을 벌었든 8억을 벌었든 관계없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 다시 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다가 그냥 다시 깡통 되는 거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왔다 갔는 거죠 그냥. 산타클로스는 뭡니까? 선물 주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선물은 뭡니까?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또 줍니까? 안 주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는 거죠. 결국은 뭐야? 그래프는 이런 거라. 그래프는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프는 항상 이런 거예요.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급등주는 뭡니까? 급등주. 급등주의 결과는 뭡니까?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한번 보십시오. 급등주. 급등했다가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문제지 돌아갑니다. 그러면 급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위기를 맞아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추세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도 힘을 받셨지만 제자리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안 떨어져요. 물론 지금처럼 고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리 주식 계좌는 우리의 돈은요, 상승장 하락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완만하게 가면은 위험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인드 강의로 진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매매 기법이 원체 좋으니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도 100% 200%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다 잊어버리는 거라. 사람이 돈을 벌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뭐 큰 돈 못 버는 사람들 겸손할 필요 없지, 그죠? 그냥 내가 낸덱하면 되는데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끝이 뭡니까? 교만하니까 끝은 뭡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망할 확률이 뭐 1년에 무려 34번이나 되는 거예요. 1년에 무려 34번. 아, 1년이 아니지. 한 달에 34번이나 되는 거죠. 한 달에 34번이나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3천만 원 가지고 풀베팅을 할 생각을 합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한 500 가지고 매매했었어야죠. 그럼 날려봐도 250만 원이고. 그죠? 근데 아직 2천만 원 넘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34번을 날리지만은 먹을 확률은 먹는 거는 몇 번입니까? 10%잖아요. 먹는 거는 300번이잖아요. 300번을 먹고 한 달에 300번을 먹고 34번을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00번을 벌 때 10만 원씩 벌면은 34번 날릴 때 10만 원씩을 날려도 그죠? 계산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약 270번 정도로 수익을 내니까 10만 원이면은요. 최소 못해도 10만 원씩 하면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건 10만 원은 안 되고요. 1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10만 원 못 벌잖아요. 우리가 뭐 한 3만 원 번다고 치면은요. 최소한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5, 600원 버는 거예요, 그냥. 이 90%의 승률 가진 사람도 이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들기 맞을 때 이런 걸로 두들기 맞다. 10배씩 두들기 맞았으면 뭡니까? 600만 원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이런 계산도 안 쓰고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계산도 안 쓰면서 그냥 무대뽀로 질러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3천만 원을 투자하든 3억을 투자하든 간에 먹을 확률이 90%나 되기 때문에 10번 중에 9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이잖아, 한 번. 틀리는 한 번. 이 틀린 한 번이 뭐라 그랬어요? 10배를 손해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8천만 원에 10배가 얼마입니까? 8억이죠. 근데 8억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8천은 일단 깡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천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8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얘기할 때 10배니까 8억을 날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8억이 없어 이 사람이. 8천만 원을 8천만에 3천만 원 됐어요. 다시 제자리 돌아온 거죠. 그럼 3천만 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3천만이라도 남겨야죠. 근데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 이거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결국 영혼, 기어이 영혼 만듭니다, 이거. 그래 놓고 후회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아직 7억 2천을 더 날려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안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안 갔어야 되는데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이 돈이 빚입니다. 이 빚은 뭡니까? 마음의 빚이에요. 마음의 빚.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깡통을 찼어요. 어떤 생각합니까? 돈을 끌고 옵니다. 집을 팔고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하고 친구한테 돈 빌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엄마한테 돈 뺏기내고 땅 있는 거 팔고 이렇게 싹 돈을 끌어가지고 또 영어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야? 이 마음의 빚이 있잖아요. 이게.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본전 심리예요. 본전 심리. 요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본전 심리라는 걸로 딱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 이름이 본전 심리라고 적혀 있어요. 나 이 돈,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이 돈을 어, 되돌릴래 하는 이 심리가 여기서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사람 여기까지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있을 때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얘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못 느껴요. 오늘 저한테 설명 듣는 사람은 느끼겠지만, 저한테 설명 듣지 않는 사람은 못 느껴요. 자기가 빚이 있다는 거를. 근데 깡통을 찼어요. 찝찝하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뭡니까? 이제 그만할까? 나는 투자하면 안 되나? 이제 투자하지 말까? 무서워 죽겠는데. 처음에 한두 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달쯤 지나가 돈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투자를 합니다. 또 그것마저도 말아먹어요. 그러다가 열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끌고 오는 거라 그냥. 왜? 생각해 보세요. 1억을 가지고 30%만 먹으면 3천만 원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파생시장 30% 가면 1초 만에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기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0% 200%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력도 있단 말이야. 나한테 배웠으니까. 고점 저점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추세선상 저점도 잡을 수 있고 고점 잡을 수 있는 거라. 그럼 30%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1억 가지고 30%만 먹자. 그러니까 3천만 원 벌어가지고 내 원래대로 원금만 회복하자. 원금 회복하자. 원금 회복하자. 이게 이거잖아요. 원금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원금을 회복해요. 실제로. 살려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1억 3천 다 날려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잖아요. 이 빚이 있잖아. 이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빚을 졌잖아요. 이미. 빚을 졌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을 벌면은 당연히 1억은 빼야 되겠죠. 1억을 빼고 3천만 원 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 생각나는 거야. 이거. 이거 생각이 나는 거라. 야, 내 얼마 전에 8천만 원 벌었었는데. 에이, 인생 뭐 있냐? 왜? 이미 1억을 빼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1억을 빼왔을 때는 이미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이성적이었다 치면은 이때는 뭡니까? 그냥 또라이인 거라. 또라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대가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때는 이미 또라이인 거예요. 이거 날리면 어디 됩니까? 이 돈 날리면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목숨값이에요. 뭐야? 목숨 걸고 투자하고 앉아 있잖아. 그것도 어디에? 도박에다가. 그것도 무려 3천만 원을 한 번에 먹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음의 빚. 마음의 빚을 다시 말하면 본전 심리. 여러분도 모르게 빚을 져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다 날리고 나면 뭡니까? 알아요. 이게 내가 이런 빚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의 빚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쉬운데 이거 못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단계예요, 단계.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다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시 3천만 원을 벌어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가야 돼요, 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 돈은 뭡니까? 이 돈은 자기가 쓰지 말아야 될 돈인 거잖아. 그럼 뭐예요? 이 돈은 뭐예요? 자기가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앞으로 벌어가 오란 얘기죠. 자기가 3천만 원을 다시 벌어보라고. 노가다를 하든지 뭐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3천만 원을 벌어오라고요. 벌어가 오면은 여기서 맴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맴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도전에 성공했다 치더라도 1억을 더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질러지키지 않겠죠. 여기서 만족을 하겠죠. 여기서 이 돈에서. 그럼 이 사람은 애초에 여기서 만족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영혼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바람에 뭡니까? 이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거고 그 바람에 본전 심리가 발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자기가 몸으로 때워서 이 돈을 다시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3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을 만들는지 1억을 만들는지 만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저처럼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만 벌작하고 한 달에 4, 500만 벌자 생각하고 그냥 쭉 가든가 리스크를 지지 말든가 빚을 지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의 빚을 지지 말든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 승률이 90%에서 95%까지 올라오고 95%에서 뭐 98%, 99% 되겠지,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달에 약 3번 정도의 리스크를 지는데 이 중에 한 번 250만 원을 두들겨 맞더라도 내가 버는 돈은 최소한도로 200 정도는 벌게 되는 거고 이걸 안 두들겨 맞으면은 480, 450을 벌게 되는 기고 야간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 600까지 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률이 이렇게 되는 단계까지는 뭡니까? 저처럼 손해나기 싫으면 여기서 맴돌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까지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 맴돌아야 돼요. 여기서 맴돌면은 요렇게 가면 되는 기고 요렇게 올라가면 되는 기고 근데 나는 통이 커가지고 간지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맴돌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단절시켜야 돼요. 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와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마음의 빚이 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본전 심리라 하는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까지는 안 가야 돼요. 갔다면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나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돈을 벌어라. 돈을 버는 동안 이걸 잊어라 그죠. 주식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주식시장을 잊고 떠나세요. 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도 없는 도 다 끌고 와서 영혼돼 가지고 자살하러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원래 야간장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야간장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또 1시간 동안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그죠? 야간장 뭐 이렇고 어제 중간장 뭐 대충 이렇고 뭐 이거는 내일 제가 얘기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